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투자 생활 설투생입니다. 11월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해 금융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12월 역시 비트코인이 오르락내리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새로운 소식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전날 이더리움은 장중 4,700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코인 인덱스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사상 최고가는 4,878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1일 24시간 동안 최저 4,358달러에서 최고 4,732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약 5,552억 달러까지 급증했고 도미넌스도 21.1%에 달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더리움은 2015년 출시된 이래 올해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가장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저스틴 베넷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은 12월에 좋은 성과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보합 흐름 속 57,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1월 10일에 약 69,000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점 대비 현재 약 17% 하락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것으로 포브스 등 언론 매체들은 비트코인이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코인텔레그래프는 11월의 하락은 2021년의 가장 약한 조정이었다며 실제 지난 4월과 7월 사이의 3개월 동안 비트코인은 무려 53.4%의 조정을 보였고 가장 최근의 9월 조정은 4월 사상 최고가에서 37%에 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12월 오미크론 변종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하지 않는 한 전통적인 강세 기간인 12월 후반과 1월 초 기간에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작년과 유사한 산타 랠리가 이어진다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은 8만 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 과거 기록을 보면 지난 12월에는 한 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47% 급등했으며 2017년 12월에는 80% 상승해 당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테크데브와 플랜B의 11월 예상 가격이 빗나갔으나 테크데브는 1970년 금 차트와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하며 여전히 12월 비트코인 상승을 예상하며 7만에서 11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플랜B 역시 11월의 예측은 틀렸다고 인정하며 12월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인쉐어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ETF 포함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3억 6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코인쉐어스 주간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해 주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솔라나와 폴카닷이 기관 투자자의 큰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주 비트코인에는 약 2억 4,730만 달러가 유입됐고 이는 최근 5주간 최대 유입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에는 2,310만 달러가 유입됐고 솔라나에는 1,460만 달러, 폴카닷에는 1,150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호들은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피델리티는 캐나다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관리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ETF는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12월 2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피델리티는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으나 최근 SEC가 바네크 현물 ETF를 신청을 비승인함에 따라 SEC는 현 시점에서 선물 기반 ETF만 허용하고 현물 ETF를 승인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피델리티는 캐나다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캐나다에서는 3월에 자국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고 그 이후에는
이더리움 ETF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 환경에서는 캐나다가 미국보다 앞서가는 듯 보입니다. 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11월 30일 솔라나 트러스트 상품을 출시하면서 솔라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는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거래 수수료가 싸고 처리 속도는 빠르다는 점을 내세운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레이스케일 CEO는 솔라나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더 효율적인 블록체인이며 500개 이상 TF과 12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TX 거래소 설립자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도 솔라나는 이더리움과 경쟁하면서 가장 큰 디파이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 솔라나는 기본적으로 초당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솔라나가 디파이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라고 설명하면서 솔라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제페토에 약 1,777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페토는 한국의 테크 기업 네이버의 자회사로 전 세계에서 2.5억 명의 이상의 유저에게 이용되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3D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제페토는 지금까지 구찌나 랄프 로렌 같은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를 통해 지명도를 높여왔습니다. 제페토 최고 전략 책임자는 인터뷰를 통해 제페토는 아마 세계 최대의 버추얼 패션 마켓플레이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와는 별개로 인기 음악 그룹 BTS의 매니지먼트 기업 하이브도 약 48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와 신생은행 아플라스가 일본 최초로 비트코인이 모이는 신용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플라이어 신용카드를 쇼핑이나 공공요금 지불 등에 이용 시 이용액에 따라 비트코인이 자동으로 모이고 모인 비트코인을 비트플라이어에서 매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브랜드는 마스터카드이며 환원율은 일반 카드가 0.5%, 캠페인 기간 중에는 2%, 플래티넘 카드가 1%, 캠페인 기간 중 2.5%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기대와 달리 여러 변수들로 인해 11월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12월이 시작된 지금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며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본질은 변함이 없으며 기관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여유롭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이저 코인 위주로 투자하시길 바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12월 산타랠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